자, 이제 잘 들리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맡은 한국영상대학교 최정수 교수입니다. 정수학개론 첫 시간입니다. 앞으로 네 번째 시간 중에서 첫 시간이라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수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아침 라면 먹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빨리 먹고 수업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OT. 그렇죠.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제가 조금 제 인생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괜찮겠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첫 인생은 태어난 시기가 되겠죠. 61년 1월 7일 날 저는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중학교 2학년 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제가 좀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저는 이제 해성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 좀 공부를 좀 잘한 편이라서 특수반에 돼야 되는데 학급 배정을 제가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반에 가 있다가 그때 보통반 선생님이 배려를 해가지고 제가 다시 특수반으로 가서 공부하게 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때가 1976년쯤 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6반 63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학생 수가 많아서 보통 60명, 70명이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중3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14살 차이는 형이 있는데 형이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철도 고등학교가 국립이었고 또 기숙사도 무료고 하는 그런 고등학교에 있어서 철도 고등학교 원서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셋째 형님이 중학교 담임선생님을 뵙고 원서를 쓰러 왔었어요. 근데 그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지금 밥을 못 먹으면서 하는 집안이냐, 그건 아니라면은 그냥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가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담장 안에 같이 있는 사립위에 있는 가톨릭재단의 해성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저의 첫 번째 스승이면서의 어떤 저한테 많이 영향을 끼치신 분이세요.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철도고등학교를 가게 됐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는 안 했겠죠. 그래서 입학하면서 3년 동안 계속 장학금을 받으면서 가게 됐고, 또 졸업과 동시에 제가 간 학교가 연세대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연세대학교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연세대학교는 그 학풍이 굉장히 약간 부르주아형이에요. 굉장히 집안이 잘 살고 또 서울 근교에 있는 학생이지 지방에 있는 학생이 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렇지만 제가 연세대학교에 가서 과외를 많이 했죠. 그 당시 등록금이 55만 원이었는데 한 달 과외비가 20만 원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었죠. 그런 와중에 제가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 입대가 1983년도입니다. 1983년도 가게 되는데 제가 굉장히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대부분 군 입대 하려면은 현역 영장이 나옵니다. 영장. 그러니까 입대 휴학을 한다든가 휴학할 때 영장을 갖다 줘야 되는데 저희 대학에 이 영장을 그 병사학에 휴학으로 보냈더니 그 병사학의 직원 선생님 하는 말씀이 현역 영장을 오랜만에 본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학생인원이 그때 4,500명 있으니까 4학년까지 있으면은 16,000명에다가 남녀 따져보면 8,000명이 되잖아요. 8,000명의 인원인 중에서 현역 영장을 오랜만에 본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집안 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경로로 해가지고 뭐 방위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요즘 유력 정치인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면제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느끼는 점이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야간 행군 훈련 때 제가 그때 안경이 있었는데 밤눈이 어두워가지고 미끄러져서
계곡에 거의 미끄러져 갔는데 나무가 나를 살렸어요. 그때의 기억은 잊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잘못했으면 거의 뭐 사망의 직전까지 갔었고, 제가 군인 입대 도중에 85년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이때가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 이 시기가 가장 힘들었지만 이때의 어떤 그 추억이, 저는 한 2년 반 동안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 시기는 제가 총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있던 시기였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신감을 불어일으키는 시기가 됐다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가장 어려웠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복학을 해서 대학 마치고 이제 대학원을 마치게 됩니다. 1992년 제가 동부건설에 입사하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뭐 다른 LH 지금 주택공사 뭐 그런 회사도 있었지만 동부건설에 92년도 입사하면서 제가 또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96년도에 최연소 현장 소장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현장 소장이면은 지금 같은 보면 보통 차장이나 부장들이 주로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대리급인데 현장 소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사보에도 표지 모델로 나오기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가장 빛나던 시기가 아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IMF 때 회사가 어려질 때쯤 돼서 마침 한국영상대학교에서 교수를 뽑는다는 것이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학교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와서 제가 그동안 회사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 그리고 또 제 선배 또는 우리 후배들 역할을 해서 학생들한테 방학 동안에도 별도의 교육을 시켜가면서 해서 그때 일기 학생들이 기사 자격증을 22명이 합격을 했어요. 아마 굉장히 많은 인원이었고 아마 획기적인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정말 열정으로 학생들한테 여름방학 겨울 동안에 합숙해가면서 교육시켜서 교육 성과를 냈고, 지금도 그 친구들은 기억이 나고 요즘도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와서 오자마자 보직도 많이 했어요. 뭐 무슨 처장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재정지원 사업도 받게 되고 해서 성과를 좀 많이 냈던 교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큰애가 그 당시 이제 02학번인데 1학번이죠, 1학번. 이화여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애를 가르치는 교육과는 절대 부모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애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그냥 기다려주면 애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가 되거든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만 가지고, 또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면 애들이 따라오거든요. 둘째도 그러지만 큰애는 특별히 과외나 학원을 보내지는 않았고, 본인이 원한 딱 한 번, 중학교 3학년 때 성문 기본영어 2달 만에 때우는 학원이 있는데 본인이 그걸 보내달라고 해서 딱 보내준 거 하나 있고, 부모가 다 과외 시켰겠지, 알아서 알려주겠지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진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큰애가 이대를 다니게 됐고요. 그 후에 제가 이제 세종시로 2015년에 이사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범지기마을 구단지에 제가 입주하게 되는데, 제가 전공을 건축을 했고 또 교수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의 어떤 비리라든가 그다음에 하자 보수 이런 관련돼서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에 출마하게 됐어요. 그 대표가 됐는데 대부분의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하기 전에 준비위원회가 있어요. 입준이라고 입주 준비자 뭐 이런 카페를 통해 가지고 활동하게 됐는데, 저는 그 당시 바빠가지고 활동 안 했는데 일반 입주민들이 저를 오해하게 했어요. 건설회사에서 신문은 프락치다. 그리고 전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모함을 하게 해가지고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입주민을 대상으로 고소를 했어요.
무고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나중에는 다 용서받고 사과문 올린 것으로 해가 제가 그 부분을 화해했죠. 그래서 비록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어려웠었어요. 저희 진정성을 알고 제가 또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해서 그 이후로 한 2017년 정도에 저희가 사는 아파트가 그 당시 이제 시간제 임금이 막 인상된 시기라서 대부분 아파트는 그 경비원하고 그 다음에 청소 근로자들을 어떻게 했냐, 비용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휴게 시간을 늘려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하는 것을 7시간으로 해가지고 임금 인상을 억제를 했는데 저희 단지는 그러지 않고 이 경비원도 우리의 친척이고 엄마 아빠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임금 인상해 준 거예요. 그 당시는 좋은 사례로 돼가지고 국토부에서 경비원 상생 아파트로 해가지고 보도자료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파트가 우수주택 관리 단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국토부로부터 상도 받고 패도 받게 되는 그런 역할이 2017년도에 있게 됩니다. 입주민들하고 이제 역할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입주민들이 어린이 교통환경, 버스라든가 통학, 그 다음에 과밀됐다는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가 있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시청, 시의회, 교육청 찾아가면서 민원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 교수였지만 그 민원 해결하면서 어떤 시민 단체 활동이든 NGO 활동을 하게 된 결과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때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이제 교육부에서 어떤 역할도 많이 맡게 되는데 대학 설립 심사위원회라는 위원회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기본 역량 진단이라든가 교육 활동도 많이 하게 되는 결과가 됐죠.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제가 본격적인 시민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 당시 이제 2018년도에 대선이 있었어요. 이번에 또 20대 대선이 아니라 19대 대선 때 세종시가 행정수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관수법법으로 해가지고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 행정수도가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민들이 모여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를 만들게 됐어요. 순수한 시민단체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뭘 했냐면은 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저희 단지만 한 게 아니라 세종시 전체 입주자 대표 연합회장을 했어요. 세종시 동지역은 거의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장은 굉장히 큰 조직이었고 그리고 읍면지역은 이통장 협의회장이 큰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행정수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에서 제가 상임대표를 맡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대선 후보들 예를 들어서 만철수 씨라든가 또는 그 문재인 대통령 대신해서 추미애 대표 그 다음에 심상정 씨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행정수도가 세종해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다짐을 받았어요. 그런 간담회를 오랫동안 했었죠. 물론 그래가지고 이런 결과가 작년 말에 국회 이전 세종 의사당이 개헌하는 결과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인생으로서 굉장히 도움되는 기회였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매스컴도 많이 타고 2019년도에 세종시에서 시민주권회의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이건 뭐냐, 세종시가 특별하게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종시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다라고 우리 이춘희 시장이 그걸 어떤 명명하고 그런 트렌드로 했는데, 그래서 시민정책, 시정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위원회를 만든 게 시민주권회의입니다. 시민주권회의. 그래서 이런 큰 조직들은 대부분 시장님이 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시민주권회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이건 직선으로 하자. 각 위원님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시민주권회 위원이 총 230명입니다.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출범식하면서 위원장 선출을 했는데 위원장 선출이 맨 마지막 행사로 있었어요. 가지고 바쁘신 분들 먼저 가가지고 110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뭐 대학 총장님도 계시고
뭐 시의원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한 8명 후보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40표를 얻고 두 번째 분이 22표 얻어가지고 제가 위원장, 22표는 부위원장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민주권의 위원장이 선출되면서 그동안 제가 세종시에 와서 굉장히 봉사활동하던 부분이 좀 역할이 있었다라고 생각됐었고요. 올해 2022년에는 제가 세종교육감에 좀 출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굴뚝사로만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문화 쪽하고 교육 쪽이 주된 핵심이 돼야 돼요. 그동안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 어떤 경험, 그리고 어떤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했던 사람과 사이의 어떤 네트워크 연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민 의견을 반영시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세종교육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접근을 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영세부터 여기까지 아주 간단한 거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없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5분 전에 끝내주는 게 좋은데 여러분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댓글로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과제는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준비해 와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강의 시간이 짧은 것 같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